안녕하세요, 별타로입니다.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나만의 매력. 자, 먼저 신빙성이 있는 리딩인가를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제 매력에 대해서 카드 3장을 뽑아봤어요. 일종의 임상시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의 매력은요, 약간 4차원의 어떤 느낌이 있답니다. 좀 얘기할 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특징들을 잡아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만의 뭔가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환 카드가 나왔죠. 조금 미천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좋은 말들을,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정말 그러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육감적으로 저를 이렇게 보실 때 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인생의 롤러코스터 좀 타봤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도 의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보셨을 때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말 리얼로다가 이 카드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임상시험의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놀이기구 있죠?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녁 시간인데 다른 집 가서 밥 먹고 나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러한 점들을 정말 나도 좀 느꼈어요.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매력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자, 앞에 5개의 병아리 똥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 혹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 봤을 때 그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윗줄은요,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매력, 그리고 내적인 매력, 여러분의 포텐셜,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의 애정 주기를 한번 펴봤는데요. 야, 이 1번 분들은요, 우아한 카리스마입니다. 먼저 이 카드를 보시면요, 킹 오브 펜타클, 여기 성난 황소, 이 성난 황소가 아니라 큰 푸들인가요? 아무튼 이 지금 뿔을 잡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왕관은 강력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지금 머가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이죠. 이성분들이 여러분들을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나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고요. 또 살아가는 거랑 인간관계에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는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거죠. 사막에 가서도 정수기팔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의 어떤 생존력, 생활력,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뭐 이성분들이 어지간히 뭐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께 대시나 마음을 전했다가는 이 딸기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딸기의 씨처럼 씨알도 안 맥힌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견고한 이 땅에 성벽처럼 세워진 것처럼 느껴져서 저 사람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응이스 침대처럼 사방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방방 뛰어도 가운데 있는 어머님은 편안한 취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외적인 안정감을 사람들한테 매력으로 뿜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스 오브 완지 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치 어딘가로 여정을 떠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렇게 축하하고 비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식스 오브 완즈 카드는 대표적으로 정말 그 승리의 카드죠. 위풍당당하게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또 막 쏟아내는 그런 카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조용한 긍정의 속삭임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당기는 외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시대요. 무슨 소리? 여기는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그림이 이 뒷부분에 잘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배를 띄우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투가 이렇다고 해서 타로로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진짜 매번 목숨 걸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 뒤에 따르는 해석들은요, 전부 리더가 채워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허튼 소리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용한 카리스마가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고 있다. 다른 이성들도 분명히 그런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나이트 오브 완즈 대표적인 정말 열정과 의지의 카드죠. 여기 보시면 원령공주의 사슴이 나중에 막 크게 변해가지고 물처럼 변해가지고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띈 여기 사람이 완즈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차오르고 튕겨오르는 그런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은요, 외적인 매력을 다른 카드랑 조합해서 봐도 땅에서 피어오르고 하늘에서 불붙는 그런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윗줄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피어오르고 날아오르고 타오르고 그런 열정의 에너지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불의 속성과 이 땅의 속성이 합쳐지면 여러분은 추진력도 있는 한편 또 끝맺음도 잘합니다. 그게 여러분 각각의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애정을 갖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자신을 태울 줄도 알고 또 그것을 마무리 지을 줄도 알아요. 그런 외적인 그리고 또 행동적인 그런 매력이 느껴지신다, 이성분들한테. 그리고 내적인 영향력의 카드를 봐도 여기 보세요. 또 완즈가 2개 나왔습니다. 퀸 오브 완즈, 킹 오브 완즈. 이 카드는 대표적인 정말 성숙된 의지의 왕과 여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영화 프로듀서면 이게 영화 감독입니다. 프로듀서는 살림꾼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가져오고 그걸로 주변 상황과 나의 가족들을 케어하고 챙겨주고 또 자신이 관리한 영토에 씨앗을 뿌리고 또 성장시켜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행동력 있는 열정의 여왕이라고 하면 이 킹 오브 완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마다의 포지션을 정해주고 어떻게 나의 세계와 영토의 영향력을 바깥으로 좀 더 번성시키고 번영시킬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감독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에너지가요, 여성성도 가지고 있고 남성성도 가지고 있는 폭발력 있는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볼 때 하나에 꽂히면은 정말 그거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고 야, 쟤 저거 꽂혔대. 그러면 나도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끝까지 가겠다. 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미술이나 음악 해가지고 뭔가 하나 작업 딱 시작하면은 정말 그거 완성시킬 때까지 굉장히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분들 있죠. 그런 에너지가 상대 이성이 볼 때 여러분들한테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게 스타카드가 뜸으로써 여러분들의 이런 에너지의 분출의 방향성도 굉장히 정확히 가지고 있다고 이성들이 느낀대요. 여기 보시면 대중 목욕탕인 줄 알고 지금 빨간 물, 파란 물 부어가지고 지금 섞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이거 다른 카드에서도 그렇고 이 카드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꾸 노출증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카드가 희망과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육체적인 자신감을 얘기하기도 해요. 수줍음은 가지고 있지만요, 상대 이성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의 관능미도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카드죠. 이러한 관능미에다가 열정까지 더해졌으니 상대 이성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또 내적인 모습도 너무 매력있고 궁금하고, 이게 여러분한테 잘못 걸리면은 진짜 잠 못 자고 밤새 뒹굴고 벽지 다 뜯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내적인 면을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한쪽에 방향성을 놓고 여러분의 이렇게 음과 양의 불꽃이요, 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모이면서 여러분들은요, 밤도 낮으로 바꿔버릴 만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성분하고 심야 데이트 하면요, 상대방 정말 레프트 빼빼로 라이트 빼빼로 진짜 애정의 몽둥이로 엄청 쳐맞아가지고 그날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들한테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외적으로도 생활력 강하고 내면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단단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력으로 뽑은 이 나비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나비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나비의 이미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이 해석하는 나비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나비의 매력 포인트가 여러분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성이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매력은 뭐냐면요, 정말 우아한 건축가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비는 원래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였잖아요. 애벌레 때는 하루 종일 그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집을 키우고 그리고 누에 고치를 만들어서 이제 변태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땅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잖아요. 나비가 나뭇잎에 살포시 앉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나비가 날다가 삐끗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흥거옹의 그 호랑나비 노래에서는
그 비틀비틀 거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취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우고 멋진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한 잠재력을 다른 이성분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언 카드에 제가 뭘 여쭤봤냐면 여러분의 연애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간을 좀 알려달라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점점 차오르고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체력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 상태도 연애 쪽으로 차오르는 기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만 행동력만 더해주면은 여러분의 연애 사이클에 있어서 희망이 솟는 새로운 주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포텐셜을 이제 폭발시킬 때가 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께서 워낙에 이렇게 내적인 에너지들이 강력하시고 자신의 삶도 잘 일구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시면은 지금은 애벌레의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이성이 등장할 시기가 곧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의 테마는 거의 완즈였습니다. 완즈는 불의 성향이고 열정과 의지죠. 이것이 잘만 쓰여지면 좋은 카리스마가 되고 또 과도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조금 호되게 야단을 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급 조절을요, 여러분께서 가진 그 균형의 힘을 충분히 쓰셔서 지금 상태로 유지해 가시면은, 그리고 여러분께 이러한 매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더 좀 키워 가시면은 곧 이러한 매력을 알아본 이성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말을 걸어오고 또 새로운 관계와 연애에 대해서도 꿈꿔볼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우아한 카리스마 잘 키워가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2번 분들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런 귀여운 츤데레 같으니라고. 윗줄은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매력, 그리고 내적인 매력,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 주기가 어떤 시기인가라고 펴봤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외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대치해서 한번 봐보세요. 느껴보세요. 이 꽃밭에서 피어난 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시죠? 이건 땅에서 피어난 힘찬 에너지예요. 뭐냐면 순수한 행동력,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성분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요, 뭐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가면서 상대 이성을 뭐 이렇게 간보고 이런 느낌보다 그저 여러분 내면에 피어오르는 확실한 본능 있잖아요. 그 본능에 따라서 그냥 순수하게 야 밥 먹자, 아니면은 뭐 너 뭐하냐 이렇게 해서 사람 불러내고, 그리고 이 리딩을 들으시는 개개인의 어떤 성향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약간 수줍어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도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시고 자기 의지에 대해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좀 솔직하게 이성들한테 어필하는 매력이 충분히 느껴진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꽃들도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을 정말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한테 몰려들었잖아요. 이게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수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이성들을 관심을 조금 끌어모을 수 있는, 혹은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한 행동이나 표현들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끌만한 그런 굉장히 순수한 매력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옆에 다른 가로 식스 오브 소드,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야 되는 다리를 칼로 이렇게 세워놨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침묵을 좀 지키는 사람으로 또 이성한테 매력을 보일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순수한 행동 또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미처 남들한테 다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대방한테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해요.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놀다가 또 이쪽으로 밖에 나가서 잠시 바람을 쐴 때면 이성분이 이렇게 좀 따라 나와서 보면은 아까 모습이랑 조금 다른데? 이런 지금 반전 매력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워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매력으로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 지금 이 카드 전체를 놓고 이걸 다리라고 치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상반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견고하게 세워진 안정적인 건물은 밑에 이렇게 간간히 몰아치는 파도에 깎여 나가는 절벽처럼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또 차가운 이 성질이 온탕냉탕하면서 상대 이성한테는 반전 매력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조금 알았다 싶은데, 이런 캐릭터다 싶은데 또 보면은 또 다른 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분들한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어떤 즐거움과 재미와 순수한 열정을 추구하면서 놀다 보면은 이성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여러분들의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쿵딱 하면서, 자진몰이 장단인데 그러면 국거리 장단에 춤추던 그분이 이게 아닌가? 그럼 그분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진지하고 심오한 어떤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다시 쿵딱, 지금 뭐해? 천안삼거리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대방 분한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반된 매력을 뿜뿜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면의 매력으로는 또 이러한 어떤 상반된 반전 매력들을요, 여러분 스스로도 과하지 않게 조절하고 또 조율할 줄 안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너무 뭔가 쏟아붓고 막 강요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타심과 이기심을 조절하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또 해줄 때는 또 잘해주고, 그러다가 조금 짜증이 날 때는 쿵딱 어느 장단에 또 춤추게 만들지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반전 매력으로 괴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성과 지성의 조화가 내면에서 여러분들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 예를 들면 이성분들이 자기 친구한테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걔는 진짜 순수하고 자기 일 잘해. 근데 가끔씩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다 털어놓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진 않은데, 걔는 자립심이 진짜 강해. 자기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결국에는 그걸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독립성과 자립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는 대표적으로 용 때려잡고 또 공주 구하는 기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의지가 생기는 순간 그걸 좀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정말 움직이고 행동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고민을 끝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또 이 행동력에도 굉장한 의지가 여러분께 뒷받침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츤데레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나도 보고 싶어, 너네 집 갈래, 그러면서 영화에서처럼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라 라면을 내가 싸들고 갈게,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좀 과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두 분이서 아예 라멘집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검토를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9번 펜타클 카드처럼 꼭 굳이 관계에 목매이고 집착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또 즐길 줄 아는 모습이 이성분들한테 엿보인다고 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포도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매, 여러분들은 이성이나 사람들한테요, 뭐 조건부로서의 뭐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의지랑 자신이 가진 것을 그냥 헌신적으로 좀 내어주는 경향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도 들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츤데레의 어떤 성향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외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 스스로도 관계에 목매이는 게 아닌 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매력을 본 카드로는요, 수달이 나왔죠. 여러분 수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달 진짜 귀엽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분들한테 이렇게 비춰질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달처럼 귀엽고 또 깜찍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아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성한테 줄 수 있다고 해요. 수달이 보면은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와서 여자친구랑 나눠 먹고 물 위에 떠가지고 손잡고 떠있는 거 여러분 영상 다 보셨죠? 여러분들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달의 이미지와 잠재력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와 느낌들이요, 여러분만의 수달, 즉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느낌들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잠재적인 매력이라는 것이죠. 수달이 다 그룹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몇몇은 이제 그룹을 찍어서 생활하는데, 물 위에 떠서 서로 손을 잡는 행위는 그건 서로 물 위에서 낮잠 잘 때요, 서로가 떨어지지 않고 표류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이 발상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낮잠 자면서 서로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정말 순수하고 귀여운 정말 영향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렇게 귀엽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부각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성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배영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손을 내밀면서 한 번만 잡아주면 내 소원이 없겠다 하고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연애적으로 어떤 시기에 있느냐라고 이제 조언을 구한 이 모놀로지 카드에서는요, 당신은 충분히 좋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처녀자리 풀문이죠. 천연짜리의 특징 중에는 완벽주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카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께 스스로 연애에 대해서 질문할 때 너무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솔로로 계시든 간에 전 연애에서 내가 잘해줬는데 뭐 나를 떠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최선 다해봤자 필요 없어, 뭐 남는 건 상처뿐이더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은 그 질문을 다시 해보랍니다.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건 상대방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 책임까지 여러분이 굳이 끌어와서 자존감과 자존심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의 겸손함이 좀 지나쳐서 우울이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를 주의하시라고 얘기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아요.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러한 사랑스러운 츤데레의 모습으로 좋은 관계,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관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상대 이성이 만약에 여러분께 나타나서 좀 관계가 이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국거리인지 장아진몰이 장단인지 상대방이 춤추기 조금 좋게 멍석을, 노래방 키를, 조절을 조금 먼저 해주는 것도 좋은 배려이지 않을까. 그럼 너무 더 사랑스럽겠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분들,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 알아보았고요. 순수 더하기 타워는 귀염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부성애,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상주의.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매력, 그리고 내적인 매력,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 주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가 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요, 생각에 관한 카드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이성이 보시기에 생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중한 모습들이 조금 도와주고 싶다, 어떤 생각을 저렇게 많이 할까, 뭐가 고민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게끔 만드는 매력이 있대요. 예를 들면 언뜻 여러분들의 표정 한 구석에서 좀 고민과 걱정이 조금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만 털어놓는 성질의 것이어서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이성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3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을요, 밝은 웃음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조금 속으로는 소가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지만 막상 만나서 또 얘기하면은 즐거운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고 웃음도 많이 짓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겪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 네가? 전혀 몰랐던 그런 반전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이 보기에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순수하고 용감한 면이 또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황새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늑대가 이 황새를 잡기 위해서 지금 헤엄쳐서 온 거거든요, 육지에서. 조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행동력과 여러분들의 영향력들이 상대 이성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생각은 좀 많지만 또 자신의 의지와 본능을 믿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몸을 던질 줄 아는구나, 이러한 매력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장의 외적 매력 카드에서 철벽이라는 키워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세븐 오브 완즈, 여기 보면 지금 한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 7개를 징검다리처럼 건너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께서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이성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성이 나한테 뭔가 접근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정확하고 확실한 의중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 상대방한테도 미치고 있고, 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이 사람 참 신중하고 진지하게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고 지금 좁은 나무를 한 계단 한 계단 옮겨갈 때 얼마나 정확하고 또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헛다리 짚었다가는요,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호두가 무사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철벽 카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느낌에서 철벽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겉으로 보시기에 스스로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말 마음가짐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더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이런 매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잘 웃고 밝아요. 근데 표정 한 구석에 어딘가 모르게 조금 생각에 잠길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얼굴도 하얗고 뽀얗고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무슨 생각에 이렇게 골똘히 잠길 때면,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도 서로 다 물어보잖아요. 무슨 생각해?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무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친구.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 외적인 매력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려나요? 만약 이런 전제가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카드를 보셔도 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적인 매력으로는요, 여러분들은 철저한 계획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의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다음 장소, 이성에 대해서도 이성을 만날 때 내가 어떤 것들이 확고하게 계획되지 않은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도 생각이 좀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매력으로 발휘되는 것은, 그리고 이게 이성이 볼 때 내적인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진짜 신중하다는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허투루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또 감정에 이렇게 쉽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마음 변화가 크게 오르락가락 하기보다는 확실히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연애에 있어서도 그런 내면의 성향들이 태도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상대 이성으로부터 뭔가 신뢰감 같은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비약하면은 상대 이성으로부터 정복 심리를 느끼게 할 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대 이성이 이렇게 저렇게 대쉬해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정확한 자기 결단이 세워지기 전까지 신중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이렇게 확 개방하는 날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 슬픈 면도 가지고 있나 봐요,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시면서 한번 참여를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심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꼽힌 칼들, 여러분들을 조금 슬프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나는 만약에 슬픔, 아픔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이 세 개의 칼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러한 내면의 분위기도 역시 상대 이성으로 하여금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오감의 동물이지만 또 육감도 무시 못하잖아요. 상대 이성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태도와 말투와 이런 것들을 전체 맥락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제6의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들도 있는데, 그게 상대 이성한테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 욕구나 또 관심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우리가 호감 가는 대상이나 이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런 점에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맨 카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자신만의 독특한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유머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철학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신념적인 분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영화 얘기나 책 얘기 아니면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이런저런 어떤 행간이나 맥락을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이 보지 못한 좀 독특한 또 관점을 읽어내서 조금 감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대단하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톡톡 튀는 얘기를 해서 쟤는 무슨 저런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성한테도 굉장히 톡 쏘는 콜라처럼 매력 있는 장점으로 느껴지겠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여러분들은요, 약간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인생의 어떤 파도를 이렇게 타고 타고 흘러가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상대 이성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괜찮아? 일 많이 하느라 힘들지, 피곤하겠다 하면은, 헤헤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인생이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들도 또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남들과의 다른 관점으로 뛰어노는 모습이 상대방 이성이 볼 때도, 야, 좀 신비롭다, 저 사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잠재적 이미지이자 잠재력 카드로 본 이 카드는요, 태양 가까이 날고 있는 매의 모습입니다. 매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크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것을 내려다볼 줄 아는 시야와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계획까지 잘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매는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포착한 먹이 있죠. 그게 언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겠고 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써서 저기까지 도달하면은 그 먹이를 탁 낚아챌 수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셔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자신의 어떤 관점과 방향이 정해지면은 이렇게 뛰어나가는 모습들,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삶뿐만이 아니라 이성한테도 저 사람은 진짜 신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이성한테 매력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성 친구하고 회나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각 부위마다 정말 핵심으로 맛있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이렇게 탁 집어가면서 상대 이성한테, 야, 정말 먹을 줄 아는구나. 이거 너무 나갔는데? 이거 너무 나갔어요. 그럼 다른 비유로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쓰신 말인데, 사람들이랑 같이 치킨을 먹을 때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닭다리 하나를 집어가는 사람이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삼촌이랑 어르신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닭다리는 이미 다 넘어갔고 마지막 남은 닭 한 조각을 딱 집었거든요. 삼촌 눈빛을 바라보면서 제가 천하를 이렇게 제패하겠습니다라는 표정으로. 그랬더니 그 삼촌이 저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넌 위아래도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반전 매력이죠, 그 삼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관점과 생각들, 계획들로 무언가를 풀어나가고 또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불쑥불쑥 튀는 콜라 같은 면들을 상대방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의 연애 주기가 어떤 시점에 접어들었나 하고 이 무놀로지 카드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너무 자존심이나 자만심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자는 아시다시피 야생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상대방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께서 조금 늘 하던 대로 해왔던 것들이 관성이 되어서 계속 그대로 살아가실 수는 있지만, 자존심을 너무 세우다 보면은 이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난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이성 관계에서 썸이나 이런 것들을 타다가도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자존심은 이제 긴장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주관을 믿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좋지만은 또 여러분의 관점이 너무 정확하고 옳다고 해서 상대적일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놀로지 카드는 여러분들의 연애 주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러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긴장을 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고집이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부심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애는 언제나 가능하다. 킹치만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니까요. 한번 만날 때 좋게, 건강하게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매력은 충분히 이성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마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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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4번 분들의 매력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귀여워. 마치 펭수처럼. 자, 윗줄은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력, 그리고 내면의 매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 주기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요, 변신의 귀재 같아요. 마치 펭수처럼, 탈을 쓰기 전에는, 쌩얼일 때는요,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쌩얼일 때는 수수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화장하고 나면, 어머, 누구세요? 처음 뵙겠어요. 그러면서 한 12년 사귄 여사친분이나 남사친분께서 여러분들한테 첫인사를 다시 하게끔 만드는 이 데스카드. 데스는 말 그대로 변화 아닙니까? 변신이고, 탈 인형 쓰신 분들도 사실 그 탈 인형 벗으면 7살짜리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할 만한 어떤 가치들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그 탈 인형 쫓아갔다가 아저씨가 탈 인형 벗고 이렇게 갑자기 담배를 뚜닥 피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아이들한테 굉장한 성장 욕구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성숙하게 만들고. 농담이고요. 이 데스카드는 말 그대로 종전의 나의 어떤 것들을 작별하고 새로운 안녕을 맞는 그런 카드잖아요. 이것이 매력 카드로 나왔을 때는요, 말 그대로 내가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또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그러한 태도들이 상대방한테도 엿보인다는 거죠. 이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소소하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기존에 조금 악습관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전 그렇다면 내가 그거 끊지 뭐. 그러면서 저걸 또 끊네? 되게 독하면서도 좀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방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이나 무슨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붙잡고 계속 슬퍼하느니, 아유, 그래, 다음에 잘하지 뭐. 하면서 또 쉽게 또 다시 딛고 일어서는 이러한 결단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곧잘 해내는 모습들이 이성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쿨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뼈마디 앙상한 손이 꽃을 쥐고 있는데 백조도 떠오릅니다. 백조가 정말 무리해서 우아하지만은 또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정말 열심히 구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열정이 있으면서 헌신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나 봐요. 남들이 볼 때. 퀸 오브 완즈. 이 카드는 정말 헌신과 사랑과 열정의 정말 여왕이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남성분이시라면 여러분께 여성성도 엿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혀가 있냐? 이렇게 혀 계속 짧아지다가 나중에 그랬다 하면서 하기스 팬츠만 차고 방송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은요, 좀 퍼줄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각각의 성향은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은, 누가 뭘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잊지 않고 있다가 저녁 때, 야, 그거나 먹으러 가자. 약간, 츤데레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야, 제가 먹고 싶대잖아, 이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법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결단력 있는 챙겨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성한테 굉장한 매력으로 돋보이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내가 많이 안 웃겨가지고 나를 신경을 안 써줘, 친구들이.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퀸 오브 완즈처럼, 야, 제가 아까 저거 먹고 싶대잖아, 거기 가자. 그러면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우리는 나 챙겨주는 거야? 아, 기분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액션이 가능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성한테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 세븐 오브 펜타클스는 지금 땅에다가 지금 호떡을 심고 있는 한 친구가 보이죠? 어렸을 때 이런 짓 많이 했죠. 복숭아 다 먹고 나서 그 씨를 땅에 씌워봤자 그게 잘합니까? 안 자라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 기름기 없는 호떡을 또 더 먹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호떡나무가 돼서 이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의 매력은요, 이러한 변화와 이런 의지와 열정 속에서 또 현실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성과 첫 만남이나 관계를 맺어갈 때도요, 이 관계는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야 서로한테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고려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거죠. 또 이 카드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백조 얘기 드렸잖아요. 겉은 우아하지만 속은 막 다리를 막 젓고 있다고. 이 카드도 역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바삐 움직이고,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꼭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 변화와 관계 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매력이니까 이게 이성들한테도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하나에서.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렵다면은 이런 비유를 해드릴게요. 친구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근데 누가 누구랑 싸웠고 누가 걔를 욕했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누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야, 이 얘기 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극히 극단적인 비유를 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신중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성한테도 야, 저 사람 참 신중하고 헌신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매력이 있다. 또 속마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인내력의 제왕이에요. 여기 이 카드를 보십시오. 턱털을 미용실에 못 가가지고 지금 턱털이 엄청 자랐는데, 이 턱털이 자라는 동안 함께 무럭무럭 자란 이 나무들,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뭔가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나요?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나요? 이 붉은색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의미이죠? 지금 리딩을 할 줄 몰라서 씹리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자체가 타로가 주는 또 답이기도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세워놓고 또 다음 방향은 어디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 9, 완성수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숫자,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숫자이면서 인내심이 강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또 여러분들 에너지가요, 이 상대 이성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혼자 그리고 참아가면서 무언가 해나가고 밀어붙이고 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런 열정 가지고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시험 공부 준비하잖아요. 그럼 정말 똑부러지게 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버텨서 또 해보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한 만큼 결론이 안 나오면 그래,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맺고 끊음을 또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물론 힘들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쿨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카드 곳곳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쿨함들이 엿보이고 있어요. 물론 쿨하다는 말이 정말 쉽게 쓰여서 그렇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속 안에서는 이 숫자 9번, 은둔자 카드에서도 9번이죠. 외로움들과 힘듦들이 있어요. 또 데스카드는 기존의 것을 끊어낼 때의 그 고통스러움을 감당하고 감안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쿨하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성분들이 또 보시기에는 저 사람 그래도 기어이 해낸다 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로 보아도 여러분들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또 끝으로 이 9번 카드, 여기서도 9번이네요. 보시면은 오후 2시부터 벌써 한 잔 자셨어요. 지금 이 얼굴이 새빨갛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투썸 플레이스에서 파는 딸기 케이크인 줄 알고 코를 깨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나올까봐. 허쉬퍼피 같은 이 장발은 빨리 블루클럽에 가서 쳐야 될 것 같고요. 이 카드는요, 말 그대로 여러 관계 속에서 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것은 관계나 감정 속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좀 초월해서 여러 사람,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관계, 서로가 만족스럽고 안정적이고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어떤 관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성이 보시기에도 관계에 대한 집착보다는 프라이버시도 배려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나름 개인적인 만족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4번 분들 가운데서 아닌데요, 나는 진짜 엄청 집착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그 다른 번호를 다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은 컨버스도 아니고 무슨 신발끈을 이렇게 동여맸으면 이거 나중에 풀 때는 어떻게 풀죠? 화장실 갈 때 터지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력으로 나온 카드에서도 지금 불개미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카드 여러분들의 잠재력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개미의 특징은 뭐가 있죠? 물리면 아프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몰려들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해치려고 해도 쉽게 이렇게 헤쳐지지 않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영향력은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또 여러분 곁으로 불러 모으고, 또 이 개미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곤충이잖아요. 건축도 잘하지, 그리고 서로의 위계 질서도 잘 잡혀 있지,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소리조차 내지 않는데 이 엄청난 의사소통 능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까지 한 거는 제가 조금 유치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자타가 다 추종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도 나와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렇게 사람들 잘 챙겨주고 관계에 대해서 신중한 면 갖고 있고 이런 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에 이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성한테도 야, 저 사람 참 편하고 잘 챙겨주고 또 나를 자기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끔 만드는 매력이 있다. 자기 일 잘하고 이런 매력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어떤 분들이신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리딩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맞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매력 있어서 한번 정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 주기가 지금 어떤 주기에 접어들었나 하고 펴본 카드입니다. 보시면 쌍둥이 자리에 보름달인데요. 여러분들이 생얼이실 때랑 화장하셨을 때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 미팅 있어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막 화장하고 눈을 딱 뜨면서 어머 예뻐. 이 카드로 보이시겠지만 이 두 분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자리 보름달.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원하고 필요했던 답 있죠. 그게 이제 곧 오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요, 여러분들의 말이 그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너무 재촉하거나 다그치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상대한테 전달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을 대하실 때 냉정하고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좀 진실된, 진솔된 그런 대화를 해달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 카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낙 여러분의 말과 이 태도에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에도 밀당이라거나 이렇게 머리를 쓰는 방식 말고 그냥 여러분이 가진 솔직한 내면의 진심을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로 얘기만 해도 상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실 때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듬뿍 묻히시되 너무 과하게 포장하거나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유연한 태도로 말 한번 흘려놓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불개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또 따라와서 함께하고 그런 모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수가 없으신 분들은 너무 수동적으로 계시지 말고 대화를 좀 해보래요. 상대 이성이나 남사친, 썸, 주변 지인과 사람들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력은 이러이러하다. 굉장히 여러분들 매력적이다. 여러분들의 호소력이 주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성에게도 관심을 끌게 하고 굉장한 킹스 스피치, 퀸스 스피치를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4번 분들도 많은 이성분들에게 사랑과 관심 받기를 바라시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나만의 매력을 한 줄로 정의하라고 하면 나의 포근하고 부지런한 여신 남신님.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이 외적인 매력, 그리고 내적인 매력,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 주기가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인 오브 첼리스 카드를 보시면은 저기 멀리 지는 석양인지 떠오르는 태양인지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는 해 같습니까? 떠오르는 해 같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피어난 컵들은 인간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충만함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편안함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충만한 감정을 느끼고 또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뭔가에 속박되거나 소유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다른 분과 헤어지고 조금 미련이나 집착을 갖고 계신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평온이 찾아오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평온한 상태일 때 가지고 있는 장점과 매력들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재발견해서 키워나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낯선 이성이 보더라도 또 당신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성이 보더라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상대방한테도 편하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세븐 오브 소드 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제 말씀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혹시 이성분을 홀리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흘리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제너럴 리딩이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모임이나 아니면 1대1로 이렇게 만나실 때 생머리로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를 찰랑 넘기면서 갑자기 입에 고무줄을 이렇게 앙 물고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는 걸 하시나요? 그게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알고 뭐 하루에 만났는데 하루에 한 40번씩 포니테일을 묶었다 풀었다 하진 않으세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하도 묶었다 풀었다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줌이 빠지지 않습니까? 혹은 목 뒤에 있는 잔머리가 상대 이성분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걸 알고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깔끔하게 쳐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뒷머리 잔머리는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이시라면 이성분 만나실 때 왁스를 바르고 또 이렇게 꾸미고 하다가 나중에는 왁스가 떡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실 때는 머리 위에 시루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매력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를 홀리는 어떤 액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전형적인 도둑 카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5번 분들이 이성을 만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눈빛이라든지 포니테일 묶는 거라든지 아니면 왁스를 바른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들에서 5번 분들 상대방 이성분이 뭔지 모르게 자꾸 홀린다, 그런 액션들이 여러분들 매력 시스템에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지금 엿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 분한테 그러한 매력을 좀 줄 수 있겠다. 뭐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너무 많으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 가사도 떠오르시죠? 노래 하지 말라고 하도 컴플레인 들어가지고 잡히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노래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상대 이성분으로 하여금 이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이라는 관계의 문을 통과하면 어떤 판타지가 일어날지를 궁금증을 자아내는 카드예요. 이 펜타클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식과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가치의 제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진전되면 마치 여러분들 무릎 위에 이렇게 누워서 편안한 휴식과 단잠을 잘 수 있을 법한,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물심양면의 가치들이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돈을 잘 쓸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얼만큼 편안하게 제공해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사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야, 저 사람 만나면 좀 편할 것 같다,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절약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대 이성을 만나도 부담을 안 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던가, 그럼 상대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굉장히 한시름 놓고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한 현실적인 매력들이 겉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내면으로는 여러분들 예술성과 창조력이 있는 이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남성향의, 그러니까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또 잘 보살피고 분위기와 상황 파악을 또 잘 예민하게 포착해내고 그러한 내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상대방한테도 충분히 느껴질 법하다. 그리고 가운데 이 휘로 오브 포춘 카드는, 여러분들 혹시 자팍다식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깊게 파는 게 하나 있다면 나머지는 조금 두루두루 인터넷 검색, 그리고 독서, 어디서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들, 그거 잊지 않고 나름 여러분들의 마인드라는 도서관에 좀 정리되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따스한 감정적인 마음 가지고 두루두루 여러 군데, 여러 이야기, 여러 일들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살피는 경향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그게 정확한 타이밍에 발휘되어서 상대 이성들로 하여금 나는 그거 기억도 못하는데 얘를 기억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감동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상대 이성이 조금 무감각하고 무심하다 그러면은 또 포니테일 머리를 40번을 묶었다 풀렀다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날 집에 못 가요. 자, 그리고 에이스 오브 로즈, 아까도 나왔던 카드인데 내 열정과 의지의 출현이죠. 여러분들은 또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딱 의지를 주면은 이 사람 내가 한번 잡아볼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구름이 나타내는 상황의 미스터리, 그러니까 아직 정의가 안 된 어떤 썸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미스터리한 점이 있지만 내가 의지를 한번 딱 쥐면은 쟤랑 한번 어떻게 사귀어보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의지력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또 그 생명력이 꽃피어서 여러분은 또 행동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정의 제주꾼이세요. 이렇게 만족스럽고 또 배려도 잘하면서 또 포근함과 편안함도 주시는 분이 다방면으로 자팍다식하게 아시는 것도 많고,
또 그런 걸 막 돌리면서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왁스를 발랐다 안 발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정의 제주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잠재력 카드로 나온 이 비버 카드, 비버는 부지런한 건축가입니다. 자기 가족 잘 챙기고요, 또 나무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댐을 짓잖아요. 그게 보금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알뜰살뜰 내 가족 안전한 보금자리 속에서 또 먹을 것도 구해오고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요. 또 여러분은 한번 이성을 사귀시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또 오래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거기서 인내심도 많이 또 발휘하시고, 그러니까 좀 잘 참아준다는 거죠. 상대방 웬만하면은 내가 참아주려고 하고 좀 보살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한 애정과 무한 사랑을 또 나눠주려고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걸 또 즐겨 하세요. 이게 한편으로 여러분들 과열되고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아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굉장히 또 헌신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표정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헤헤, 내가 헌신적이라고? 그 봐봐. 이런 표정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고 나면 저도 사실 현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지런한 건축가이면서 또 이렇게 풍요로운 정말 애정꾼이다. 재능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애정 주기가 어느 시점에 접어들었나요? 그걸 알려주세요 하면서 모놀로지 카드를 뽑았는데요. 진정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원하고 바라고 관심 있는 상대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 나쁘지 않대요. 여러분이 가진 이 독특한 매력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헌신적이고 잘 챙겨주고,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 매력들을요, 상대방한테 그냥 천천히 거리감을 유지하더라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래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는 한번 놔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여러분을 이성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머리를 따르기보다는 가슴을 따르시래요. 진정한 나 자신이 나의 근원의 에너지와 나의 가치관과 열정과 그리고 나의 마인드가 어디서 꽃피우는지를 깊숙한 내면에서 찾아서 기술로 쓰는 게 아니라 막 밀당을 어느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조금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태도 그 자체를 상대방한테 보여줬을 때 상대가 큰 영감과 귀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추동할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5번 분들의 매력은 이러이러하다. 너무 귀엽고 헌신적이고 또 머리 40번 묶었다 풀었다. 이런 매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점은 더 높이, 단점은 줄여서 여러분들 좋은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점하고 너무 긍정적인 면만 얘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점을 일단 잘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 최대한 부각시키고 또 성장시켜가지고 상대 이성이 정말 푹 빠질 만큼 매력적인 분이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또 단점은 다음 편에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연애 할 수 있는데 제가 미천하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 부족하지만 나름 이렇게 여러분께 든든한 조력자 또는 후원자가 되어서 여러분께 애정의 꽃다발을 드릴 수 있는 또 리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러갈게요. 안녕.